다리 짧게 있을 수 있는 뉴트라이트 균주 두 종이 들어가 있는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돼. 그 유산균에 추가로 세 종의 균주가 더 들어가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365에 들어가 있는 비피도박테리움이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배변 기능을 좋게 해주는 락토바실러스도 들어가고, 또 한 균주도 더 들어가주죠. 그렇게 해서 5가지 균주가 들어가 있는 게 9월 달에 이제 새로 출시될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유산균 매출에서 가장 큰 매출을 담당하고 있었던 게 그 365 유산균이거든요. 근데 365 유산균은 그 듀퐁사에서 균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글로벌 아메에서 만드는 제품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뉴트라이트에서 우리 사람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뉴트라이트에서 새로운 균주 두 종을 찾아냈고 그리고 거기에 기존에 있던 좋은 균주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365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제 유산균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전에는 글로벌 람에서 유산균을 만들었다면 새로 바뀌는 유산, 9월 달부터 새로 신제품 출시된 유산균은 HM파마에서 만들 거예요. 그러면 HM파마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겠죠. 몇 배로 뛰겠죠. 근데 HM파마는 상장 회사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이 2배로 뛰면 주가도 2배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원하신다면 근데 제가 이제 주식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해버리면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하더라도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씩이라도 이렇게 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팁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SM 파마 주식을 조금 눈여겨보세요. 혹시 급하게 따라잡지는 마시고 이제 혹시 조정이 오면 아니면 이제 우리 그 저랑 조금 공부해 오신 분들은 요거는 이제 주도주는 아니기 때문에 우주선을 타고 돌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주선하고 30주선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만나는 지점까지 떨어지면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조금씩이라도 사모아 놓으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 이제 다이아몬드 미팅에서 새로운 유산균이 나온다고 발표가 딱 되고 나서부터 이틀 동안 8%, 12% 이렇게 그 20%가 급등을 했었죠. 5만 9천 원 정도에서 7만 8천 원까지 바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빠지면서 오늘 6만 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마지막에 오늘 장 끝나고 F드상에서 다시 6만 5천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6만 천 원, 2천 원이 보면 30주선하고 5주선이 거의 맞닿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 30주선이 무너지면 가격은 훨씬 더 빠지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신제품 기대감도 있고 신제품 출시가 나왔고 이제 곧 발표되면 또 기사로 나올 거니까 그러면 한 6만 천 원, 2천 원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에서 주가 조정이 있을 때 HM파마 주식도 조금씩 사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6만 1,200원에 6만 1,400원인가? 에 또 추가 매수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F드장에서 또 6만 5천 원 이상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신제품이 나온다는 거. 신제품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오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 뷰처리산이 하는 역할이 진짜 엄청나잖아요. 진짜 거의 만병의 원인이 바로 이 장에 있는 뷰처리산하고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뷰처리산을 진짜 빵빵하게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진짜 10,000가지 병을 내가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자산이죠. 이런 걸 먼저 공부를 하고 접해서 내가 만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 건강을 얻어가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고 추가적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어떤 뭐 언론이나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먼저 접하기 때문에 그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도 HM파마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그래서 5월 달부터 이제 지금 남은 회계연도 6, 7, 8, 3개월 동안 뭘 집중해야 되는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년에 가족여행이 삿포로로 이렇게 밝혀졌죠.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위드 칠드런 아니고 위드 패밀리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삿포로를 도전하려면 6, 7, 8월이 굉장히 중요하고 6, 7, 8월에 내가 뭘 해야만 삿포로까지 도전하고 연말 보너스, 파운더스 피티 하면 무조건 매년 1,000만 원은 연말에 일시불로 받아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 독립에 따라서 1,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보너스까지 어떻게 하면 다 챙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이야기도 좀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제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화면은 안 켜셨지만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 거 맞죠? 가능하면 화면을 좀 켜주시고, 화면을 안 켰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사업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대충 듣지 마시고 조금 꼼꼼하게 필기를 하면서 꼭 그 멘트 중요한 부분들 꼭 표시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만 이야기해줘도 한 개도 안 바꾸시더라고. 진짜 단어 한 줄도 안 바꾸시고,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이 질문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이 정말 안 늘고 왜 나는 사업 설명을 하는데 파트너가 안 나오지? 왜 나는 사업 설명을 하는데 미팅 초대가 안 되지? 그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좀 배워가지고 한 번만 진짜 이거 어렵지도 않은데 한 번만 입에 익혀가 배워놓으면 죽을 때까지 내가 부자로 살 수 있는 정말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아미 사업에서 가장 효율성이 좋은 툴이 바로 사업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사업 설명 안 하시잖아요. 안 하고 어쩌다 한번 하니까 또 익숙하지 않으니까 정말 못하고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안 하고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거지. 아미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이제 그 사업 설명을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래서 나만의 사업 설명을 분명히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자, 나왔죠? 이게 이제 이번에 윤영미 리더님 복제 특강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사업 설명, 우리가 사업 설명을 다 각자 나름대로 사업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사업 설명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사업 설명을 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윤영미님 어쨌든 한국암에서 사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윤영미님 맞거든요. 한국암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가장 많은 성공자를 배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노하우가 공개가 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무엇이든 다 싹 밀고 윤영미 리더님이 알려주신 대로 따라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고집하지 마시고 스폰서님이 뭔가 이렇게 뭔가 제안을 한다며 내 거를 다 버리고 스폰서님 제안한 걸 해보는 거를 진짜 그거를 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지름길로 가는 최상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까지는 모른다 생각하고 내 고집을 자꾸 버리고 저건 아닌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해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야만 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윤영미님 사업 설명에서 요 네 가지를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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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로 넣어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Y 아메이, 그 다음에 아메이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내가 아메이를 통해서 했던 좋은 긍정적인 경험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메이의 비전. 요렇게 넣어가지고 사업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면 분명히 자, 이제 이 네 가지 단계를 지금부터 좀 익숙하게 보셔야 돼요. 저도 이걸 안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익숙하진 않는데 그 퍼스널 팀에서는 윤영미 리님과 같이 사업하고 있는 퍼스널 팀에서는 다 성장의 네 단계를 가지고 이 단계별로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요 단계별로 줌 미팅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 요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직 이제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핀도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배운다 생각하고, 아, 내가 사업 설명하고, 요 단계별로 내 파트너들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구나를 머리에 먼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화는 그냥 명단이에요, 명단. 내가 가지고, 요 안에 내용은 조금 이따가 보고, 우선은 대기화, 준비화, 학습화, 집중화, 요 네 가지를 먼저 볼게요. 대기화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명단이에요. 내 주변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명단 작성할 때 그냥 이렇게 쭉 이름을 적어 볼 수 있는 사람. 자, 그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 설명을 하고 나서 제안을 하는 거죠. 자, 들어보고 나서 그럼 너는 소비자 제품 그러니까 제품부터 써볼 아니 그 뭐지 제품 쓰는 소비자를 한번 해볼래? 아니면 나랑 같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업처럼 그 추가 수입을 좀 벌면서 제품 쓰는 걸 해볼래? 아니면 진짜 나와 같이 일처럼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진짜 직장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수입을 같이 한번 벌어볼래? 라고 이렇게 사업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반드시 제안을 해야 돼요. 제안을 하면 이제 상대방의 반응이 나오겠죠. 반응은 네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1번, 관심 없다. 2번, 그냥 제품만 써볼게. 3번,
한 50만 원 정도 되면 진짜 좋지. 딱 한 50에서 100만 원만 되면 좋겠다. 그다음에 4번, 진짜 그게 돈이 돼? 정말 그렇게 돈 버는 사람 있어? 뭐 하면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4명이 나온다면 딱 4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업 설명을 하고 나면 그 반응에 따라서 자, 제품만 쓴다는 사람은 준비하 단계의 명단을 옮기시면 돼요. 그다음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벌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학습화 단계로 명단을 옮기시면 돼요. 아, 나는 나는 야와 같이 비즈니스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뭔가 여행도 가고 싶고 연말 보너스도 받고 싶어. 나 지금 돈 필요해. 뭐 무자본이라니까 내가 시간만 내면 된다니까 내가 시간 내볼게. 하시는 분이 나오면 집중하러. 보통 사업 설명 한 번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업 설명 한 번 듣고 나 집중 안 나 진짜 사업해볼래 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 다음날 그만두더라고.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렇게 명단을 이제 분류를 하는 걸 먼저 해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이걸 직접 이론을 듣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하 단계, 학습하 단계, 집중하 단계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요 안에 있는 내용 우선은 좀 보지 마세요. 이것까지 다 해야 되면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자, 준비하 단계는 소비자 관리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 관리. 학습하 단계는 그러니까 준비하 단계는 제품 쓰는 소비자 관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1대1로 만나는 거. 나하고 만나는 건 좋은데, 너희 미팅이 나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 요 정도 있는 사람 있죠. 요 사람이 준비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한 달에 2번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볍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약속을 정해가지고 만나시면 돼요. 자, 만나서 뭐 해야 되는 데는 오늘 다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이 시간에 조금씩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소비자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지금은 생각하세요. 자, 학습화 단계는, 제품을 좋아해요. 제품을 좋아하고, 5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밑에 뭐 앵커레거의 소비자를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BF라든지 이거를 먼저 한번 이제 만들어 보고, 알고 관심이 있고, 그래서 요 정도가 되려면 나하고 둘만의 관계로는 안 돼요. 나하고 적어도 스폰서하고 정도의 우리 스폰서님도 소개해가지고 한 만나봤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팀에서 하는 팀 미팅이나 이런 줌 미팅이나 이런 가벼운 미팅을 참여를 하는 사람. 요 정도가 학습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 지금 미팅에 들어와 있는 저랑 지금 미팅하고 있는 우리 지금 탱커와 미팅방에 들어와 있는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학습화 단계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춤 들어오시는 분들. 자, 집중화 단계는 내가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파트너가 나왔을 때 그 파트너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복제 미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집중화 단계예요. 지금 탱커와 미팅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중에 집중화 단계에 계시는 분 몇 명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학습화 단계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쉽게 그러면 핀이나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차피 남는 시간 쪼개가지고 없는 시간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효율성이 높으면 좋겠죠. 그냥 알바라고 친다면, 자, 요 준비화 단계는 시간당 한 10,000원짜리 알바라고 보면요. 학습화 단계는 시간당 한 10만 원짜리 알바라고 그거 보고, 집중화 단계는 시간당이 300만 원짜리. 여러분 어떤 거 하고 싶어요? 한 시간에 300만 원짜리 하고 싶어요? 10만 원짜리 하고 싶어요? 만 원짜리 하고 싶어요? 가치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당연히 시간당 300만 원짜리 하고 싶죠. 그래서 내 파트너에, 내 네트워크에 집중화 단계에 있는 파트너가 3명이 있으면요. 여러분 가난하고 이별합니다. 3명요, 3명. 자, 나와 함께 DBC, 그러니까 내가 DBC 오세요, 가세요 말하지 않아도 내 파트너가 알아서 DBC를 오고 있고, 목표가 있고, 연말 보너스라든지 핀을 도전하고 있는 목표가, 그런 파트너가 있으면, 여러분, 내 네트워크에 집중화 단계에 있는 파트너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파트너 세 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네트워크는 최하 파운드스 PT, 여행을 가는 파운드스 PT고 파운드스 에메랄드까지 돌아가요. 자, 우리 스폰서님 입장으로 보면 우리 스폰서님한테는 제가 집중화 단계에 있는 파트너 한 명이에요. 맞죠? 우리 스폰서님한테 파트너 한 명인데 제대로 집중화 단계에 있는 파트너 한 명이 만든 네트워크의 크기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만들어낸 네트워크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학습화 단계에 10명, 20명보다 집중화 단계 한 명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아, 내가 사업 설명을 하면 일단 제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들 누구도 사업 설명을 해서 빨리 이 집중화 단계로 올려야 되구나를 머리에 먼저 넣으시면 돼요. 이게 이 300만 원짜리예요. 이거 10만 원짜리, 이거 만 원짜리예요. 만 원짜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은 이 단계를 통해서 사업 설명과 나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현실 점검과 비전 제시를 지속적으로 해서 집중화 단계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서 집중화 단계에 있다가 다시 학습화 단계로 내려가는 파트너도 있어요. 자, 학습화 단계에서 평생 집중화 단계를 못 올라오는 파트너도 있어요. 자, 내 네트워크에는 이런 파트너들 골고루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나는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중화 단계에 있는 파트너를 최대한 많이, 진짜 한 명이라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 거기에 더 많이 시간 투자와 고민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수입이 많은 거는 내 집중화 단계 파트너가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최소 한 명 이상은 만들겠다. 내가 평생 가난하고 이별하고 살고 싶으면 집중화 단계 파트너 3명 만드는 걸 목표로 하시면 돼요. 학습화 단계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에서 브론즈 빌더 정도를 하고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학습화 단계도 한 5명 정도만 있으면 파운더스 PT는 무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중화 단계 파트너가 없어도 학습화 나랑 홈미팅 정도를 하고 있는 파트너 있죠. 그리고 요런 이제 줌 미팅에 들어오는 파트너 한 5명 정도를 내가 잘 관리하고 있으면 어떻게 PT에서 파운더스 PT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정도 집중화 단계나 학습화 단계 파트너가 있으면 그 파트너와 뭘 함께 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재미가 있을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업이 좀 재미있다라고 느끼는 게 내 파트너가 학습화 단계에 있거나 내 파트너 집중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목표가 학습화 단계는 내가 안정적인 파운드스 PT가 목표다. 아니면 내가 사파이어로 가고 싶다. 그러면 레그마다 학습화 단계 5명씩 만드는 걸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중화 단계 파트너가 없이도 사실 에메랄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15명이 학습화 단계 파트너를 가지고 레그마다 5명 정도면 PT에서 파운더스 PT가 되니까 그러면 에메랄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나한테는 알아서 사업하는 파트너가 사업하는 사업자가 없어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그리고 내가 계속 보상을 받고 자신감이 넘치고 핀이 올라가면 나를 보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또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목표가 내년에 삿포로를 가고 파운드 스피티라면 일단 집중해서 한 명을 찾는 거. 근데 여기 없으면 학습파를 5명을 만드는 거. 여기에 목표를 하셔야 돼요. 자, 준비하는요. 우리가 소비자 관리 15명에서 25명 하세요 하는 그 진짜 소비자로만 연결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 브랜드 체인지 정도로 하는 사람이에요. 장바구니를 하고 많이 쓰면 아메이 제품을 엄청 좋아해서 많이 쓰는 사람들 혼자서 한 40만 포인트 정도 쓰는 소비자도 있거든요. 40만 점, 50만 점 이렇게 쓰는 소비자도 있지만 보통은 10만 점에서 뭐 20만 점 정도 쓰는 소비자겠죠, 그죠? 아니죠. 한 만점에서 20만 점 사이를 쓰는 소비자겠죠. 준비하 단계에서 내가 15명에서 20명을 관리하면 여러분 이거 브론즈 빌더 15% 네트워크 만들 수 있어요. 준비하 단계의 파트너만 가지고 SP나 파운드, 어쩌다 SP는 억지로를 할 수 있지만 PT나 파운드스 PT는 절대로 못 해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준비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학습하러 그다음에 집중하러 올리지를 방법을 배우셔서 그거를 계속 시도를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 단계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명단을 먼저 분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고민은, 내가 궁리하고 고민은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옮기지? 여기 학습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집중하러 옮기지? 이 고민을 계속하면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큰 틀, 요 안에 세부적인 거는 참고만 하시고, 지금 오늘은 내가 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안 할 거예요. 자, 참고만 하시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준비하 단계에 있는 사람하고 학습하 단계에 있는 사람하고 집중하 단계에 있는 사람을 구분해서 팔로우를 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별표 하세요. 진짜 이거 빨간 볼펜으로 적어 놓으세요. 구분해서 이 사업을 조금 오래 하다 보면 아주 이제, 음, 그러니까 사업을 조금 오래 하고 조금 이제 그 사업에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파트너가 나오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좀 그
줌 미팅에 조금 들어오고, 이렇게 미팅에 나온 지 한 1, 2년이 지나면, 스폰서가, 그 파트너가 사업자라고, 집중화 단계에 있는 사업자로 자꾸 착각을 해요. 이 단계를 구분하지 않으면. 자, 착각을 하면 뭐가 되냐면, 그 사람한테, 자, 집중화 단계는 셀프 리더거든요.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학습화 단계는 스스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스폰서하고 함께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준비화 단계는 뭘 하자면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요게 구분해가지고 내가 팔로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파에서 준비하러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집중해서 학습하러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계속 상담을 받으시면서 명단 관리를 해야 되고, 자, 셀프 리더, 목표가 없는 사람한테 자꾸 스스로 하기를 기대하면 관계가 어긋나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학습파에서 가장 많은 파트너들이 요 집중하는 학습파에서 그냥 연락이 끊어지면서 사라져 버려요. 그게 내 사업으로 봤을 때는 제일 큰 손해예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단계를 우리가 구분을 하고 단계별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화 단계는 본인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스폰서하고 밀착 상담만 잘하면 되겠죠. 가르쳐 줄 게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먼저 해본 스폰서하고 반드시 방향성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자, 학습화 단계는 아직 Y나 해야 될 이유나 꿈이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고 조금씩 조금씩 뭔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써보는 제품이나 해보는 프로그램들이 좀 관심이 생기고 막 요런 단계가 학습화 단계예요. 캐시백도 좀 받아보고 요런 단계예요. 그래서 내 파트너들이 학습화 단계에 있다면 자, 학습화 단계에서는 뭘 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에 적으세요. 별표 빨간 볼펜으로 그죠? 그룹 스터디. 여기서는 그룹 스터디를 하시면 돼요. 그룹 스터디 뭐냐면 우리 같이 3일 디톡스 해볼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 달에 한 번 퀸으로 밑반찬 만들기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볼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같이 수제 케이크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거. 그래서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떠먹여 주는 게 아니에요. 학습화 단계는 같이 하자예요. 책을 한 권을 딱 정해가지고 분량을 딱딱 나눠가지고 각자 자기 분량 읽어와가지고 우리 한 달에 한번 카페에서 북미팅 하자. 그래서 각자 읽은 부분을 서로 같이 이야기해주자. 이야기하자, 나누자. 요런 거 있죠. 요런 걸 학습화 단계에서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그다음에 팀워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팀워크, 우리 팀이 재미가 있고 하는 게 좀, 이게 뭔가 이게 좀 뭐 아주 뭐죠, 유용하다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야만 준비하 단계에 있는 소비자를 여기에 많이 참여시킬 수 있어요. 요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스폰서하고 같이 뭘 자꾸 하려면 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스폰서의 학습화 단계 파트너로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경험을 해가지고 내가 내 파트너들 데리고 내가 내 소비자들을 데리고 이거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의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내 팀워크에 있는 내 파트너들이 리더십이 생겨요. 뭔가 조금 더 재밌게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그 네트워크가 가장 빨리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같이 함께 하는 걸 많이 궁리해가지고 여기를 많이 하시면 돼요. 우리 같이 운동하자. 우리 같이 뭐 자전거 하루에 5km 타고 인증하자. 그래가지고 뭘 5천 원씩 내가지고 그다음에 뽑기를 하든지 우리 같이 뭐 미팅 가자. 그러면 제일 꼴찌 온 사람이 커피 사기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끝나고 같이 밥 먹자.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 하는 게 학습화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하고 집중화 단계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학습화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셀프 리더, 스스로 뭔가를 알아서 다 하기를 자꾸 기대하면 실망감이 쌓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에서. 근데 준비화 단계는, 또 사람들이 있는데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하고 만나는 건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준비화 단계에 놔둘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품을 잘 쓰면 요런 이제 학습화 단계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조금씩, 야, 우리 이번에 10일 뱃살 빼기 챌린지 할 건데, 딱 내랑 같이 10일 뱃살 빼기 같이 하자. 우리가 어째 1등 한 사람한테 뭐 주기로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 조금씩 참여를 시켜보면, 일단 톡방에서, 예를 들면 굿모닝이라도, 9월달에 우리 굿모닝 프로그램 이제 또 프로모션 할 거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5명만 모아가지고 그거 100% 해가지고 선물 다 받아가도 되고요. 내가 30명 모아가지고 1등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공기청정기나 이런 거 선물 받아가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여기 내 팀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 카톡방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형제의 그 이름도 알게 되고 서로 댓글 달아주면서 또 이렇게 관심도 생기고 친해지고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우리 팀에서 같이 카페에서 북미팅 하는데, 야, 이번 달에 이 책 읽는데, 니도 같이 읽고, 같이 커피 마시고, 뭐 분위기 좋은 데서, 뭐 사람들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게 좋은 이야기도 하고, 이거 한번 참여해보자. 요렇게 해가지고 준비할 단계에 있는 사람을 나의 이 학습파의 프로그램을 자꾸 참여시키는 거를 궁리를 해가지고 요거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지금 화면 켠 사람이 이다경이즘 혼자밖에 안 계셔가지고, 이다경이즘 이해되시면 다 이해되는 걸로. 이해됐죠, 그죠? 자, 요 단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단계를 모두가 다 준비하, 그 다음에 학습화, 그 다음에 집중화, 이렇게 거쳐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단계인지를 알려면 사업 설명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사업 설명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거 사업 설명 한 번만 배우면 되거든요. 한 장짜리예요. 한 번만 배워서 사업 설명 해보면 돼요. 자, 내가 매주 요리 미팅 하나 돌리는 거. 아니면 매주 2명한테 사업 설명하는 거. 아니면 내가 매일 아침마다 북미팅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매주 파트너들 모아놓고 건강 강의나 이런 강의하는 거. 자, 뭐 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뭐가 제일 로딩이나 뭐 이런 거 중에서 뭐 비용이나 이런 게 있어 뭐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업 설명, 두 번째 요리 미팅, 세 번째 아침마다 북 미팅, 네 번째 매일 건강 강의, 공부해가 건강 강의 하는 거. 여러분 뭐 하실래요? 사업 설명 하실 거죠? 요리 미팅 초대해놨는데 안 오면 그 준비하는 거 엄청 힘들잖아요. 설거지 해야 되고, 그죠? 북 미팅도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강의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 만들어가지고 공부해가 강의하려면 진짜 힘들고 진짜 바쁘거든요. 근데 효과는 뭐가 제일 크냐면 사업 설명이 제일 커요. 그래서 사업 설명하자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중에 어차피 한 가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치면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안 하면 평생 지금처럼 살아야 돼요. 지금처럼 사는 것도 70이 끝이에요. 70 넘어가면 어디서 그렇게 써주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벌고 있는 돈을 벌 만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30년도 어떻게 살 거예요?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 하실래요? 사업 설명 연습해 가는 게 제일 쉽단 말이에요. 근데 효과는 사업 설명이 제일 커요. 사업 설명을 해보고 나서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했는데 내가 그럼 나 소비자 할래. 이러면 이제 준비하 단계 명단을 넣고 그 사람 소비자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소비자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 시간에 제가 또 알려드릴 거고 스폰서하고 상담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사업 설명했는데 그 사람이 소비자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폰서님?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다 가르쳐 준다 해도, 밤을 새서 가르쳐 준다 해도 다 이해 못 하실 거잖아요. 흡수를 다 못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사업 설명. 왜 사업 설명해야 되는지. 이게 효율성이 제일 높아요. 제일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어요. 사업 설명을 해야만 여기에 집중화 단계에 파트너는 사업 설명을 해야만 나와요. 사업 설명 안 하고 절대로 안 나와요. 300만 원짜리. 1시간에 300만 원짜리 일은 사업 설명을 통해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요리 미팅, 뷰티 미팅, 건강 미팅에서는 집중화 단계 파트너가 절대로 안 나와요. 학습학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집중화 단계 파트너는 절대로 안 나온다고요. 왜 나한테는 알아서 사업하는 셀프 리더가 없을까요? 왜 나한테는 사업자가 안 나올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업 설명을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사업 설명하셔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자, 윤영미 리더님이 알려준 사업 설명대로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카톡방에 매일매일 올렸는데 진짜 한 명도 안 만드시더라고. 제가 만들어 놓고는 이다경 리더님 한 분이 만드셨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행도 가고 싶다 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는 갖고 싶다 하면서 프리덤은 원하면서 정말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자유는 절대 오지 않아요. 그래도 기다리다가 아무리 떠먹여줘도 안 만들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뽑아서 쓰시든지, 이거를 참고로 여러분의 사업 설명을 만들든지, 뭐라도 괜찮아요. 한 장짜리 일단 만들어 보세요.
거창한 사업 설명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일단 한 장짜리를 만들어 놓고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팔로업에서 못한 이야기를 또 하면 되거든요. 사업 설명에서 너무 많은 거를 줘버리면 상대방이 아무것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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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딱 한 가지씩만 딱 집어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사업 설명이에요.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든지 이걸 참고로 나만의 사업 설명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든지 일단은 나만의 사업 설명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저는 첫 번째 Y야매에서 저는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이걸로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37살에 우리 스포츠님한테 사업 설명을 듣고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백세 플랜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수입에 대한 성격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아메를 알아보러 나왔던 사람이에요. 아마 그때 내가 스폰서님한테 사업 설명을 듣지 않았더라면, 사업 설명에서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철없이 그냥 애들만 달달달 볶아가면서 남편만 쳐다보면서 그냥 가정주부로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품만 쓰는 소비자로 있었을 것 같아요. 절대 내 인생에 이런 변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의 Y 암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걸 얻었어요. 100세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벌고 있는 돈을 100세까지 진짜 벌 수 있는지 그 질문을 내가 사업 설명을 하는데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으로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호기심을 끌어들이고 공감을 해주면서 먼저 마음을 열어주어라. 첫 번째 사업 설명하기 전에 자, 지금부터 제가 사업 설명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먼저 부드러운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라는 거죠. 그 질문으로 저는 이 질문을 넣었어요. 최근에 장례식장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저도 최근에 장례식장 가보는데 진짜 돌아가신 분들 나이 한번 보셨어요? 정말 다 90 넘었죠. 와, 진짜 100살 이상 살겠구나를 장례식장 가면 저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상대방도, 맞다, 맞다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혹시 그러면 100살까지 살면서 뭐 따로 이렇게 10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뭐 준비하시는 거 있으세요? 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와이안. 저도요, 37살에 우리 스포츠님 통해서 처음으로 100세 플랜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내가 100살이 될 때 가족의 나이를 한번 적어보라 하더라고요.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 애가 있으면. 딱 적으면 저는 100살, 우리 남편 103살, 우리 아들 70살, 우리 딸 68살. 그리고 나서 내가 100살일 때 아이들도 노인이잖아요. 그러면 100살까지 우리가 건강도 준비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겠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한테 신세 안 지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식한테 짐이 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와이야매 하는 거 여러분이 와이야매 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우리 그분이 100살까지 나이를 적어보라 하면서 저한테 수입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디에서 돈을 벌느냐 물으는데 우리 남편은 그때는 전문의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자영업이나 직장인 수입은 한계가 있대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끝이 나는 수입이래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혹시 남편이 벌어오는 그 수입을 80에도 올 수 있을까요? 90살에도 벌어올 수 있을까요? 100살에도 벌어올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예요. 이거는 빨간 볼펜으로 좀 적어 놓으세요. 만약에 내가 수입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꼭 질문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세요. 지금 벌고 있는 수입을 80에도 벌 수 있을까요? 지금 벌고 있는 걸 90에도 벌 수 있을까요? 100살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스피커드 플랜으로 아미 하면서 추가 수입 벌면 너무 괜찮아. 한번 알아봐봐. 라고 이야기하면, 관심 없어. 지금 하는 일도 너무 벅차. 시간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는 뭐냐면 수입의 성격을 그 사람이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산소득에 대한 중요성이나 개념이나 현실 적용이 안 되어 있고, 아메이 소득이 자산소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바쁜데 뭘 하나 더 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시키는데 언제,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막연하단 말이에요. 현실이 후가 안 와닿거든요. 그리고 지금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먼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뇌래요. 그래서 가까운 거는 잘 생각하는데 멀리 있는 미래를 이야기하면 머리가 멍해지면서 판단력이 안 생긴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는데요.
그게 인간의 뇌의 구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질문을 이렇게 지금 벌고 있는 수입을 지금 가정이 뭔가 여기서 돈을 벌고 있을까요? 이 돈이 80에도 그만큼 벌 수 있을까요? 90살에도 벌 수 있을까요? 100살에도 벌 수 있을까요? 라고 꼭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80 이후부터는 답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80부터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자식한테 진짜 내가 적어도 유산은 못 주더라도 내가 짐은 되지 말아야 될 건데, 근데 80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했었는데, 네. 그때 우리 스폰서님 뭐라 하냐면, 아메에서 나오는 수입이 여기 사업가에 보면, 한 번 300만 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아메에서 말하는 파운드 스피티라는 게 되면, 300만 원이 80에도 90에도 100살에도 110살에도 120살에도 죽을 때까지 매달 매달 300만 원이 나오고 내가 죽고 나면 상속해주고 갈 수 있대요.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한 수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모르는 일이었고 정말 자신 없는 일이었고 다른 걸 하면 했지 아멘은 안 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80에 90에 100살에도 갱수 300만 원 나오고 죽고 나서 상속이 난 이것 때문에 내가 알아봐야 저거 왜 저런 돈이 나오는지 어떻게 저게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때부터 한번 그냥 학교 하나 더 다닌다는 마음으로 알아보러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메 소득을 내가 아메를 바쁜 시간을 쪼개서 아메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여기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험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지금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 돈은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지만 이게 내가 80, 90, 100살에도 영원히 나올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걸 나는 이제 알거든요. 그래서 아미 하나를 더 시간을 쪼개서 나는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Y 아미예요. 이게 저의 Y 아미예요. 여러분의 Y 아미도 있어야 돼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Y 아미를 만드시면 돼요. 자, 요거를 10분 이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Y 아미는 내 이야기 하는 거니까. 어려워서 못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윤영민이 뭐 하랬어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아메이가 뭔지를 설명하랬어요. 아메이가 뭔지, what is 아메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자, 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두 번째인데, 자, 요 객관적인 자료를 설명할 때는 이거는 제가 그냥 정해드릴게요. 객관적인 자료 굉장히 많지만, 회사 자료도 있고, 뭐 유통 이야기도 많지만, 첫 번째 사업 설명하는 데서는 유통 이야기 하지 마세요. 유통 이야기 두 번째, 세 번째 만나서 유통 이야기도 해도 되고, 원원투도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수익 구조도 그때 좀 자세하게 풀어주면 관심 생겼을 때, 돈 캐시백 들어올 때 풀어줘도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사업 설명에서 수익 구조나 이런 걸 풀어주면, 이제 듣는 사람이 머리가 눈이 해풀어져갖고 지루해가지고 미칠라더라고. 그리고 사업 설명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사람도 잘 못해. 그게 나오는 순간. 그래서, 자, 여기서는 지금 아메이가,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아메이가 어떤 글인지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유통이나 뭐 수익 구조나 뭐 이런 거는 다른 다단계에서도 다 해요. 포인트, 뭐 이런 거 다른 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그때 어디서 뭐 뉴스킬에서 들어봤는데요. 나 그거 뭐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자료, 마이크로바이옴 결과지나 아니면 인바디 결과지. 인바디는 다 그냥 찍으면 되잖아요. 요 결과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요게 보여주면서 사업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객관적인 자료. 그래서 자 여기서는 Y암이잖아요. 두 번째는 여기서 내가 300만 원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메이는 뭘 해서 돈이 되는 걸까요? 뭘 하면 돈이 되는 걸까요? 왜 돈이 주는지 그거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요 두 번째는 왜 돈이 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뭘 하기 때문에 돈이 나오는지. 그래서 두 번째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고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광고비예요. 광고비를 받는다는 거 여기서 수입의 특징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내가 객관적인 자료에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자료나 아니면 인바디. 자, 오늘은 제가 인바디로 설명해 줄게요. 인바디는 누구나 다 쉽게 설명할 수 있고 그냥 돈 안 들이고 찍으면 되니까. 자, 내가 인바디를 가지고 사업 설명하면 잘 하면요. 첫 사업 설명 들은 사람이 사업은 모르겠고 저 인바디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100세 이야기했잖아. 100살까지 그러니까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에 15년 이상 차이 난다죠. 그죠? 17년이에요. 이다결이 때문에 건강 수명하고 평균 수명이 17년이 차이가 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죽지 않고 17년을 아픈 채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요양병원에서 명을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17년이래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9988, 234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이게 백세 준비해서 건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건강할 때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의 나이를 아세요? 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시고, 그러면 건강할 때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면 진짜 건강 관리일까요? 이 질문을 해보세요.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점수로 알 수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훨씬 관리하기가 쉽겠죠.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3세대 아메이에요. 아메이는 지금 개인 맞춤 건강 솔루션으로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건강 점수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그 솔루션으로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나 마이웰리스랩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게 뭐냐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분석해가지고 네 전체 50대 중에서 50대 연령 중에서 네 건강 점수 몇 점이 돼? 이 점수가 나온 이유는 이런 게 안 좋아서 그렇대. 이렇게 관리해줘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부위가 안 좋은지, 뭐부터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훨씬 알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나한테 맞는 맞춤 솔루션으로 건강 관리를 받는 게 지금 아메이에요. 그게 3세대 아메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아침에 먹는 사과가 다 약일까요? 좋은 음식일까요? 양배추는 모두에게 좋은 음식일까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누군가는 양배추나 양파나 마늘이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개인 맞춤 솔루션이에요.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고 여러분 이제 내 인바디를 보여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전국에 암이 AP에 가면 공짜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인바디 970이라는 기계예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기계 중에서 가장 비싸고 성능이 좋은 기계예요. 자, 인바디만 한 달에 한 번 잘 재어도 기본적인 내 건강 점수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수로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바디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상대방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당장 또 돈이 들어가니까 다음에 팔로우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바디를 보여주면 좀 괜찮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100살까지 살려면 근골격, 적어도 내 다리로 화장실은 가야 되고 내 팔로 밥은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근골격 점수거든요. 근골격 점수가 몇 점을 유지해야 되냐면 80점을 유지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골격 점수를 80점을 올리기 위해서 관리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관리를 해서 이걸 점수로 관리하는 게 진짜 건강할 때 건강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분은, 자, 얘 누군지 모르겠어요. 18살짜리 여자예요. 80점 안 되죠. 90점이 넘어가야 되는데, 10대인데. 요즘 그러면 왜 이 점수가 나왔는지, 그래서 몇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인바디에서 꼭 짚어줘야 되는 거. 여러분, 내 인바디를 꺼내가지고, 나 인바디 설명 못해요 하지 마시고, 이거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 설명 안 할게요. 요거 따라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먼저 점수. 점수는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좋은 점수는 남자든 여자든 80점이 목표 점수예요. 80점 이상. 근육량 많은 사람은 100점 넘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바디에서 또 두 번째 뭐 봐야 되냐면 다 보면 좋겠지만 자 여기서 내장 지방 또 체크해 주세요. 자 내장 지방은 1에서 9 한 자리를 유지해야 돼요. 두 자리 이상 나오면 무조건 관리해야 돼요. 근데 이상적인 거는 6레벨 이하. 이게 목표 점수예요. 그럼 내가 내장 지방이 18이야. 그럼 그 사람 뭐부터 관리해야 돼요? 내장 지방 빼는 것부터 관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빼는지는 다시 상담을 받거나 해서 배우면 돼요. 일단 그렇게 하는 게 개인 맞춤이라고요. 자, 얘는 지금 18살인데 내장 지방이 7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매일 술도 먹지 않을 건데 왜 이리 내장 지방이 높을까요? 인스턴트를 굉장히 많이 먹거나 그죠? 아니면 뭐 야식을 먹거나 뭐 달달한 거 있잖아요. 여자애들 뭐 과자나 이런 거 군것질을 굉장히 많이 하거나 어렸을 때 한약을 많이 먹거나 뭔가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내장 지방. 자, 그 다음에 음,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냐면, 자, 왼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여기를 봐야 돼. 여기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거 말고, 여기 지우세요, 다시. 위에 거. 여기.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이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데이터로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부족한 거를 채워야 돼요. 이거는 면역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게 낮으면 겉보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양실조예요. 이명이 올 수도 있고免疫력 올 수도 있고 뭐 뭔가 자가 면역질환인지 면역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 상태가 충분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면역과 기초 체력이나 이런 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게 물, 단백질, 무기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상 범위에 들어있는지를 체크하시고 무기질이 낮은 사람들은 나중에 골절이라든지 골밀도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은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세포를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돼. 자산 같은 거, 재산 같은 거, 여윳돈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면 체지방률을 봐야 되겠죠. 자, 18살도 체지방 엄청 높네요. 자, 여자는 28% 이하를 유지해야 되고 남자는 20% 이하를 유지해야 돼요. 요게 정상범위들. 그래서 체지방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33%가 넘어가면 고도비만이에요. 고도비만. 그래서 마른 비만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봤을 때 몰라요. 그냥 정상적인 55kg, 뭐, 키 160에 55kg에 뭐, 55 사이즈. 엄청 날씬해 보이잖아요? 인바디 딱 재면 체지방률 33% 이런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 건강한 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로 관리해야 된다고. 눈으로 보고 관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 이 고도비만이 들어가면 33%가 넘어간다는 거는 고도비만이잖아요. 지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지방이. 지방이 너무 많으면 지방이 어디 갈까요? 혈관벽에도 지방이 다 껴요. 그래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이 나빠지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액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보면서 이게 더 높아지면 안 되니까 낮아지는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안 들어갈게. 오른다리, 왼다리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우선은 이제 사업 설명할 때는 전체적으로 큰 흐름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요거. 세포 내 수분비. 여기는 부종도 굉장히 심해요. 얘 누군지 모르겠네요. 18살인데. 자, 세포 내 수분비는 여기 표준 0.375에서 0.38이 표준이에요.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지금 되게 많이 부었어요. 세포 안밖에 지금 수분 부종이 있다는 거거든요. 0.390이면 굉장히 많이 부은 거거든요. 0.4가 넘어가면은 이게 신장이 거의 망가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부종이 있다는 거는 신장 기능이 약하다는 거예요. 신장이 필터링이 잘 안 되거나 배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내장 지방이 높다는 거는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대사. 이거는 간하고 관련돼 있어요. 간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에 영양이 부족하다는 거는 기본적인 뭐 내가 먹는 음식 중에 좋은 음식이 없다는 게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요 정도는 볼 수 있겠죠? 점수로. 안 어렵죠? 요만큼만 봐도 이게 개인 맞춤이다. 데이터로 내 건강을 관리해야만 진짜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아니면 아프고 나면 이제 자식들한테 짐되잖아요. 자, 다시 이제 사업 설명을 넘어와 볼게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때 인바디 정도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래도 잘 못하겠으면 저한테 계속 상담을 받으세요, 개인적으로. 자, 이래서 이제 여기서 객관적인 사업 설명에서 인바디 설명하는 건 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봐봐봐, 이렇게 무료로 인바디 재면서 너한테 필요한 거, 너는 보니까 지금 이제 내 거를 먼저 보여주면 되죠. 나는 그래서 보니까 대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간 기능을, 간이 너무 피곤하니까 간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일일 간 디톡스도 해봤고, 그 다음에 밀크 시슬도 꾸준히 챙겨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육식도 좀 줄여서 먹거든. 그래서 관리를 하니까 이 점수가 좋아지더라.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관리하고, 우리 남편도 이렇게 관리하고, 객관적으로 우리 애들도 관리하고, 내 동생도 관리하고, 내 친구도 가르쳐 주면, 자, 이렇게 건강 관리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나 혼자서 시작했는데 늘어나겠어, 안 늘어나겠어?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회사가 나한테 뭘 준다고요? 광고비를 준다고.
이게 평생 들어온다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좀 처음에 첫 사업 설명에서는 이 정도로 쉽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광고비 받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소비자를 많이 모으면 광고비가 많이 들어와. 그래서 수입은 먼저 한 사람이 먼저 받아가는 게 아니라 누력순으로 들어와. 늦게 해도 광고 많이 한 사람, 소비자가 많이 모인 사람이 수입은 제일 많아. 그리고 광고비는 계속, 이 소비자들은 계속 누적이 된단 말이야. 더블엑스 먹는 사람, 치약 쓰는 사람, 샴푸 쓰는 사람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 혼자 쓰지만 나중에 소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수입이나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매년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그리고 이건 생필품이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쓰잖아.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돈이 나와. 그래서 내가 100살에도 나오고 110살에도 계속 돈이 나와.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만든 네트워크 회사가 안 가지고 가. 이거 그대로 상속시켜 주거든. 그래서 나는 이 상속 때문에 이걸 딱 알아듣고 나니까 진짜 잠자는 시간도 아깝더라고. 와, 이거 진짜 돈 내기네. 내가 한 거 싹 다 내가 다 들고 오네. 내가 빨리 만들어 놓으면 내 자식까지 노후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나는 이거 공 알아보러 나와가지고 진짜 일처럼 했거든. 그래서 뭐 2년 반 만에 뭐가 됐다. 뭐 1년 만에 얼마를 만들었다. 지금 이만큼 만들어 놨다. 라는 그 이야기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업 설명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난이도가 높은데 별로 안 어렵죠. 이렇게 설명하면 안 어렵죠. 유통 빼고 원어투 빼니까 쉽잖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감동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미를 만나서 제일 좋았던 제품, 뭐 비염이 싹 났다든지, 뭐 많잖아요, 그죠? 남편이 간이 너무 안 좋았는데 디톡스 한번 하고 나서 뭐 디톡스 하고 나서 뭐 10kg가 빠졌다든지, 뾰루지가 다 들어갔다든지,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비염이 너무 심했는데 공기청정 쓰고 나서 코피가 바로 그냥 멈춘다든지, 요런 사례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여기서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많이 걸리니까. 한 가지에 아니면 한 두 가지 정도. 그러면 이제 사업 설명을 듣고 나서 인바디를 한번 해볼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제품 뭐야? 나도 한번 먹어볼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 제품 감독을 통해서. 자, 여기서 데모까지 하려면 복잡하게 데모는 차팅해서 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제일 좋았던 제품 감독. 내 사례든, 뭐 우리 가족 사례든, 내 친구 사례든,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 이거 안 어렵죠? 요거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딱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야, 100살까지 우리 살아야 되잖아. 80에도 이 돈 벌 수 있겠어? 90에도 이 돈 벌 수 있겠어? 100살에도 벌 수 있겠어? 나는 80부터는 자신이 없더라. 근데 아메이가 300만 원 한 번만 벌어놓으면 평생 들어온다고 죽을 때 들어온다 해서 나 알아보러 나왔거든.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아메이는 어떤 아메이냐면 우리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네 건강 수명하고 평균 수명하고 17년 차이 나는 거 알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17년은 누구한테 의지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누워서 여생을 보내는데,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 근데 어떻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거 너무 막연하잖아. 근데 그걸 만약에 빅데이터가 내 건강 점수를 분석을 해가지고 개인 맞춤으로 점수로 알려준다면 훨씬 관리하기가 쉽겠지.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3세대 아멘이야. 그래서 하나를 보여줄게. 이거는 내 인바디 자료야. 이거는 뭐냐면 인바디 970 아메이 전국 아메이 매장에 가면 공짜로 누구나 측정할 수 있는데 인바디 기계 중에서는 최신 사양이고 제일 고급 사양이고 제일 비싼 거야. 그래서 이 인바디 기계만으로도 내가 간이 안 좋은지, 신장이 안 좋은지, 혈관이 안 좋은지,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를 대충은 알아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점수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 사례는 내 거는 이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대사 기능이 되게 안 되더라. 안 좋더라. 내장 지방이 너무 높잖아. 그래서 나 이거를 상담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재면서 이 점수가 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있단 말이야. 어때? 먼저 설명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모두가 사과 좋다는 거 아침에 사과 먹고 양배추 저녁에 양배추 먹는 게 아니라 내한테 맞는 건강 관리를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내 건강 관리를 하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내 남편도 해보고 우리 애들도 해보고 내 동생도 해보고 내 친구한테 알려주고 그러다 보면 점점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 그러면 회사는 나한테 뭘 주냐면 광고비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광고비는 먼저 한 사람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광고를 많이 해서 내가 소비자를 많이 가지면 내가 광고비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아메이는 수입이 누력순이지 선착순이 아니야. 웃대가리 먼저 많이 받아고 좋아지는 그런 사업이 절대 아니야. 그리고 이게 생필품이고 소비자들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어, 수입이. 그리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머리 감고 양치질하고 영양제 먹고 샴푸, 이거 뭐지, 휴지 쓰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내가 만든 소비자들이 휴지, 치약 쓰고 있는 한 나한테 계속 광고비가 들어와. 그래서 이거는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는 자산소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내가 소비자 한 20명에서 25명을 모아놓으면 평생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소비자들이 제품 쓰는 거에 대한 광고비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내 죽고 나면 내가 만든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광고비는 상속이 돼. 자, 여기서 수입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단어는 뭐라고요? 광고비. 광고비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써야 돼요. 이 광고비를 받는다는 게 이해되어야만 냈으면 니 좋지. 그 다음에 저거, 뭐지? 이상한 수입 아니까 사람들은 그 오해가 풀어져야 제품을 편안하게 쓸 수 있거든요.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 써본 제품은 나는 내가 진짜 그 아메 제품 엄청 많지만 제일 효과 본 게 나는 공기청정기였거든. 여러분의 이제 감동사를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봐봐봐. 이거 다 들어보니까 어때? 일단 자본금 안 들어가잖아. 그리고 내가 점포 안 내도 되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생필품, 휴지, 치약, 퐁퐁, 칫솔 떨어지면 바꾸어 쓰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 그래서 내가 쓴 거에 대한 광고비만 내가 먼저 받아보면 돼. 남한테 굳이 광고 안 하더라도. 근데 시간도 자유롭잖아. 이런 거 그냥 내 남는 시간 쪼개가지고 춤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건강 이런 거 관련한 거 한번 배워보고 그다음에 제품 공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일로 한다 치더라도 매달 매달 나가는 임대료 없고 지금 월급 안 줘도 되니까 다른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이 생필품이기 때문에 유행도 안 타고 경기도 안 타거든. 그래서 뭐 유행 때문에 경기 때문에 뭐 아니면 재고 때문에 내가 망할 일도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개인 맞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직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메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독점이거든. 다른 데서 흉내 낼 수 있는 기업도 없어. 그래서 진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마이웰리스 그 하나만 공부하는 해놓으면 진짜 이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내 먹고 사는 거 해결할 수 있거든. 그런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도 아미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 보니까 진짜 제일 부러운 게 나는 여행이더라. 잠깐 네 같이 하면 니랑 내랑 평생 공짜로 여행 다닐 수 있는데 이거 너무 괜찮지 않냐? 그리고 나중에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진짜 내 턱 하나 상속해주고 가면 저것끼리 싸움 안 할 거 아니가. 뭐 반으로 자르니 어쩌니 뭐 그다음에 상속세를 내니 마냐니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자식한테 반반 이렇게 내톡 상속해 줄 수 있다 하더라. 그리고 이 안에서 같이 책 읽고 요리하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너무 괜찮은 사람들 많다. 뒷담화하고 시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개발하고 진짜 뭔가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와서 좋은 사람만 만나도 진짜 남는 거거든. 이런 일이다.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아메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업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들어갈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제안을 하셔야 돼요. 제안을 안 하면 안 돼요. 사업 설명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제안을 안 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딱 넣어놨어요, 제가. 넣어놔야 안 까먹고 하거든요. 안 넣어놓으면 자꾸 까먹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내가 하는 사업이야. 어때? 이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잘 되기를 기원할게. 너무 괜찮은 것 같다야. 니한테 딱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멘붕이 오죠. 이건 뭐야? 그래서 이렇게 듣고 나서 제안을 해야 돼요. 들어보니까 괜찮지. 자, 그러면, 자, 너 그냥 제품 떨어지면 하나씩 바꿔 쓰면서 제품부터 써보는 소비자 한번 해볼래? 아니면 내랑 같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부업처럼 한 암에 한번 해볼래? 아니면 진짜 일처럼 한 300만 원 이상 연봉 4천만 원 정도 버는 거 한번 해볼래? 뭐부터 한번 해볼래? 라고 제안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제안하면 아무것도 안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 선택지를 내가 1번, 2번, 3번만 주는 거예요. 1번 no 이렇게 하지 마세요. no는 제안에 넣지 마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아마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그 소비자 할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 그러면 이제 소비자 한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툴을 준비해 가셔야 되죠. 사업 설명할 때는 반드시 툴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툴이 있어야 돼요. 뭐 샘플 제품 하나 정도 써보게 하는 제품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카탈로그 하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책 한 권 준비하시고. 요 세 개는 내가 사업 설명을 항상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내일 만나면 사업 설명해야지 계획하고 있으면 항상 이 세 개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돼요. 세트로. 그래서 제품 한번 체험해보라고 뭐 커피를 하나 가지고 가든 미니 치약을 하나 들고 가든 샘플, 그다음 작은 카탈로그,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우화 같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얇은 책들 있죠. 자산소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책. 그래서 저는 파이프라인 우화가 제일 처음 빌려주기 제일 괜찮더라고요. 요거 몇 권을 사놓으시고 요 세 개는 반드시 세트로 들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안을 하고 나면 소비자 한다 이야기 할 거거든요. 소비자 한다 하면 카탈로그를 꺼내가지고 뭐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는 건강보조식품, 여기는 화장품, 여기는 바디 목욕용품, 여기는 청소용품, 청소나 세제용품, 그다음에 여기는 김이나 미역 같은 이런 이제 식품들, 그다음에 여기는 공기청정 같은 홈테크들이 있어. 그러면 지금 당장 뭐 바꿔야 되는 거, 떨어져 나가는 거, 지금 당장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니면 네가 관심 있는 거는 뭐야? 라고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카탈로그 주면서. 그래, 그러면 카탈로그 주면서 이거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아마 연락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잠깐 카탈로그 훑어볼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퐁퐁 다 떨어져 가는데 샴푸 다 떨어져 가는데 샴푸부터 한번 써볼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제품을 써보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니면 여기 제품 감동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여기서 써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 그거 품치유, 잇몸 엄청 좋아졌다는데 그거 치약 한번 써볼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제품을 썼던 사람이면 그럼 나 그거 한번 써볼까? 다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나왔죠, 그죠? 제품.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써볼래라고 먼저 물어봐야 돼요. 자, 질문이 잘 안 되죠.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품이 들어가고 나면 자, 이게 소비자 관리 조금 더 디테일한데 요거 짧게 설명하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소비자 관리.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이제 퐁퐁이 들어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디시드랍스 퐁퐁. 그럼 퐁퐁 떨어졌는데 퐁퐁 써볼게. 이러면 이제 퐁퐁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그럼 내가 퐁퐁 하나니까 그냥 주문해가지고 가지고 올게 하면서 퐁퐁 들고 가면서 요날 빌려준 책은 내가 이거 가지고 올 때 그때 내가 받아갈게 하고 책 빌려주고 요때 받아간다고 이야기를 해놔야만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럼 책은 못 돌려받아요. 퐁퐁 들고 가 주면서 이제 소비자 관리할 때 여러분 그럼 이 소비자는 뭐예요? 준비하 단계에 이제 들어가 있는 명단이죠. 그래서 퐁퐁 쓸 때 그냥 희석하는 거 이런 것만 가르쳐 주지 말고 이번에 올려주는 7분짜리 그 영상 다 보셨죠? 그죠? 두 가지만 집중해서 써보게 하고 효과를 점수로 체크하게. 자, 그러면 네가 이거 퐁퐁을 쓰면 우리 퐁퐁의 특징은 뭐냐면 생분해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만 닿으면 싹 다 헹궈지거든. 세제 잔여물이 전혀 남지 않아. 그리고 공기 중으로 싹 다 생분해 돼버리기 때문에 세제 찌꺼기가 전혀 남지 않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맨손으로 설거지해도 피부가 거칠거칠해지지 않아. 자, 네가 이 퐁퐁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맨손으로 설거지를 해보고 설거지하고 난 뒤에 손이 얼마나 촉촉한지 한번 체크해봐봐. 그 다음에 유리잔을 한번 씻어보고 나서 물 얼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한번 체크해봐봐. 두 가지만 먼저 체크해보는 포인트를 가르쳐 준다 했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뭘 물어보셔야 돼요.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나한테 이야기해 주든지 아니면 점수로. 야, 1점부터 10점까지 손이 촉촉한 거는 그 전에 쓰던 퐁퐁과 비교해서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야 된댔죠. 1점부터 10점까지 몇 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얼룩은 어때? 야, 이거 100점이다, 100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소비자 관리를 하면 자, 그 소비자가 이 제품을 쓰면서 그냥 대충 안 쓰겠죠.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쓰겠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본 소비자는 이 제품을 자기 친구한테 선물을 하거나 소개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리하는 소비자 15명에서 25명이 내가 대- 준비하 단계에서 관리해야 되는 소비자 관리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또 그 디테일한 거는 제가 또 다음에 이 시간에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우선 오늘은 중요한 게 바로 이 사업 설명 이야기를 하는 게 핵심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몇 분 들어오셨죠? 미팅에. 11명 들어와 계시네요, 지금. 11명은 다 이제 5월달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우선은 이 제가 올려드린 사업 설명이나 이다경 리더 밑에 제안만 좀 넣어주세요. 그 사업 설명도 너무 괜찮으니까 해가지고 어떤 자료라도 쓰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뭐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 사업 설명을 잘할 필요는 없고 그냥 많이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오늘부터 우선 10회 사업 설명부터 한번 해봅시다. 100번까지 너무 많고 일단 10번을 할 수 있으면 100번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회 사업 설명을 먼저 시작해봐요, 우리.
사업 설명한 거를 이제 단톡방에 인정하시면 돼요.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툴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샘플은 뭐 했고, 요걸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자꾸 툴 빼먹은 사람이 또 아이디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적을 수 있는 명단을 먼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명단 적고 나서 그러면 이제 대기화, 학습화, 뭐 여기 준비화 요 정도의 명단이 있겠죠. 여기에 명단, 대기화는 제품 쓰는 사람, 준비화는 이제 내가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봐야지 제품 써보게 만나봐야지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학습화는 미팅이나 이런 데 온라인에 들어오는 사람. 여기 다 명단을 적으세요. 자, 이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사업 설명해보. 우선순위 뭐예요? 학습화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대기화, 그 다음에 준비화. 이렇게 사업 설명해야 돼요. 만만한 사람한테 사업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명단을 체크를 해놓고 내가 약속을 잡고 자 가서 학습하는 파트너니까 서로 사업성을 연습해야 되니까 해보기 쉽겠죠. 내가 리듬한테 하고 리듬 내한테 하고 이렇게 막 서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 자, 소비자한테는 나 이거 이번 달에 10번 채워야만 팀에서 선물 나오거든. 그럼 제가 이제 가장 빨리 10번을 채우거나 가장 열심히 하신 분한테는 사업 지원으로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막 드릴 거예요. 그 선물 받으면 니한테 나눠 줄 테니까 이제 들어줘.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업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일단은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자가 나올 거야라는 찾기 위한 것보다는 우선은 내가 사업 설명을 잘할 때까지 연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반드시 피드백 받아라. 듣고 나서 니 소비자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할래? 꼭 피드백 받아보셔야 돼요. 사업 설명을 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사업 설명하고 나면 무조건 그 사람한테 툴을 줘라. 아까 내가 말씀했죠. 말씀드렸죠. 샘플 하나, 쪼매나 카탈로그 하나, 그 다음에 책 한 권. 이거는 연습이라 이야기해도 여기까지가 한 세트다. 읽고 돌려주는 것까지 해야 내가 10번 중에 한 번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번 달에 우리 팀에서 하는데 10번을 제일 빨리 채우면 내가 그 1등 해가 선물 받을 수 있거든. 여러분, 뭐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걸 지금 시작해야 돼. 10회 사업 설명. 이제 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다솔리님 이해되셨죠? 사업 설명 하실 거죠?